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왜 난리니? 너도 알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주말 호출. 결혼한 지 석 달째 되는 봄이었습니다. 김서연 씨와 박도연 씨는 신혼집에서 이제 막 생활 리듬을 잡아가고 있었어요. 평일에는 각자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간단히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나눠 하는 정도의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말만 되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박정숙 씨의 전화 한 통이 신혼집 공기를 바꿔놓곤 했습니다. 도연 씨는 벨이 울리는 순간부터 어깨가 굳었고 서연 씨는 그 표정만으로도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가늠했습니다. 그날도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9시가 조금 지난 시간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세탁기에서 막 꺼낸 빨래가 반쯤 접힌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머리를 대충 묶고 분리수거 봉투를 정리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도연 씨는 주방에서 물을 한 컵 마시다가 휴대전화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저장명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잠깐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습니다. 습관처럼 스피커를 켜는 대신 수화기 가까이 붙여받았습니다. 응, 엄마. 박정숙 씨 목소리는 짧고 또렷했습니다. 도연아, 오늘 점심때 들어와. 12시까지. 아버지도 계시고 작은아버지네도 온다. 도연 씨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서연 씨 쪽을 흘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오늘? 엄마, 우리 오늘 집 정리 좀 하려고 했는데. 집 정리는 평일에도 하잖아. 결혼했으면 주말에 얼굴 비추는 게 예의지. 서연이도 같이 와. 전화가 끊기고 나자 도연 씨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분리수거 봉투를 내려놓고 도연 씨 손에서 전화가 내려오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머뭇거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먼저 묻지 않았어요. 묻는 순간 또 시댁이라는 단어가 집안에 들어오는 게 싫었습니다. 도연 씨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오늘 12시까지 오라네. 친척들도 온대. 서연 씨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빨래를 접던 자세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유를 듣지 않아도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웃어야 하고 반찬을 나르다 말고 질문을 받아야 하고 그 질문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까지요. 서연 씨는 신혼 초부터 그 흐름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직장은 괜찮냐로 시작해서 살림은 할만하냐로 갔다가 마지막은 늘 아이 계획은 있냐로 마무리되는 시기였습니다. 서연 씨는 한숨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에게 가능한 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씻고 준비할게요.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도연 씨는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셔츠를 고르고 서연 씨는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표정이 피곤해 보이지 않도록 눈가를 정리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밤을 바르던 서연 씨는 잠깐 손을 멈추고 문득 오늘은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를 계산했습니다. 집안 행사처럼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면 박정숙 씨는 말을 더 세게 던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는 그 말을 막기보다는 자리를 피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패턴이 서연 씨를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차는 11시 무렵 시댁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는 둘이 나란히 서 있었지만 표정은 나란하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고 서연 씨는 손에 든 과일 바구니의 손잡이를 조금 더 꽉 잡았습니다.
문 앞에 서자 도연 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박정숙 씨가 먼저 서연 씨부터 훑어보았습니다. 머리부터 신발까지 짧은 검사처럼요. 왔니? 들어와. 인사는 형식적으로 오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남편 쪽 친척 한두 명이 앉아 있었고 부엌에서는 국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 씨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박정숙 씨가 기다렸다는 듯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엌 문이 닫히자마자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크진 않지만 분명히 의도가 실린 음성이었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병원은 다니니? 서연 씨는 국자 옆에 놓인 그릇을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병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 결혼했으면 자리 잡고 아이 계획도 해야지. 그냥 두면 되는 줄 아니? 서연 씨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밥상도 차려지지 않았고 친척들 얼굴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는데 질문이 바로 그쪽으로 꽂혔습니다. 서연 씨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기본 검진은 했고요. 이상 없다고 했어요. 박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찬통 뚜껑을 탁 닫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자 쪽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더라. 우리 도연이는 바깥에서 힘들게 일하잖아. 스트레스 받게 하면 더 안 돼. 서연 씨는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같이 검사받자는 말을 꺼내면 그 순간 이 부엌은 전쟁터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마음속으로 문장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해야 했고 감정이 실리면 버릇없다가 붙을 게 뻔했습니다. 어머니, 검사라는 게 한쪽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정숙 씨가 잘랐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왜 꺼내? 우리 아들한테 그런 검사 얘기하는 거 자체가 실례지. 집안 체면이라는 게 있어.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서연 씨는 순간적으로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체면이라는 말은 대화를 막는 벽이었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필요한지와는 상관없이 그 벽 뒤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싱크대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고개를 숙여 그릇을 닦는 척했습니다. 부엌 창문에 비친 자신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누군가 서연 씨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이거 좀 가져와라. 서연 씨는 손을 닫고 쟁반을 들었습니다. 거실에 나가자 친척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새댁은 살림 잘하네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 질문은 거의 자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연이랑은 잘 지내지? 아기 소식은 없고? 도연 씨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물컵을 들고 부엌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연 씨가 답해야 하는 공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박정숙 씨는 소파 끝에 앉아 서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잠깐 쟁반을 내려놓고 최대한 짧게 끝내려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어요. 계획만 하면 되나? 나이는 기다려주지 않잖아. 친척의 말에 박정숙 씨가 자연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은 병원 도움도 받고 그래야지. 그냥 되겠지 하면 안 돼요. 서연 씨는 그 말을 들으며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는 개인의 삶이 아니라 집안의 의무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의무는 점검 대상이 되고 점검은 늘 며느리에게 향했습니다. 도연 씨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서연 씨는 대답의 빈칸을 채우는 역할만 맡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박정숙 씨는 밥을 퍼주며 자연스럽게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도연아, 너희 집 말이야. 앞으로 명예 같은 건 깔끔하게 해야 한다. 혼인신고했으니 가정도 하나로 묶이는 거고. 도연 씨는 젓가락을 들고 멈칫했습니다. 명예? 그건 왜 갑자기? 갑자기긴 뭐가 갑자기야. 결혼은 현실이야. 집안 재산도 정리해야지. 서연 씨는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 이야기 뒤에 명예 이야기가 붙는 순서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한 문장처럼요. 서연 씨는 물을 마시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도연 씨는 어머니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서연 씨에게는 함께 서지 않겠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박정숙 씨가 다시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그러나 더 확실한 톤이었습니다. 서연아, 듣기 싫어도 들어. 집안은 말이야, 손주가 있어야 단단해져. 그리고 너도 알지? 사람 마음이란 게 애가 있어야 붙잡히는 거야. 서연 씨는 접시를 물에 담그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 도연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문장이 서연 씨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도연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남편의 일이 어머니 손에 있다는 선언 같았고 그 선언은 며느리의 발언권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자리에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하나를 결정했습니다. 다음 검진은 혼자만 받지 않겠다고요. 부엌에서 나온 서연 씨는 도연 씨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가치라는 단어를 다시 꺼낼 계획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연 씨는 라디오 소리를 조금 올렸고 서연 씨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지나가는 동안 서연 씨는 오늘 들은 단어들을 정리했습니다. 병원, 체면, 명예, 재산, 손주. 그 단어들이 한 줄로 이어졌을 때 이 결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방향이 보였습니다. 도연 씨는 신호에 걸릴 때마다 말할 듯 하다가 결국 침묵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침묵을 모르겠다가 아니라 피하겠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연 씨는 달력 앱을 열고 다음 주 평일 저녁에 병원 상담 가능 시간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 이름으로 예약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약 취소.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김서연 씨는 회사 일정과 집안일 사이에 병원 예약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생활을 굴려가고 있었어요. 신혼집 냉장고 문에는 산부인과 안내문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 봉투가 날짜 순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매번 같은 결론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고 생활 습관을 관리해보자는 설명이 반복됐습니다. 그럴수록 서연 씨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단계 말입니다. 평일 저녁 서연 씨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병원 앱을 열었습니다. 비뇨의학과와 산부인과가 함께 연계된 난임 상담센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부부 동반 상담이 가능한 시간을 찾아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약자 이름 칸에는 박도연, 김서연 두 사람을 함께 입력했습니다. 결제까지 마치고 나자 앱 화면에 예약 완료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화면을 캡처해 도연 씨에게 보냈습니다. 도연 씨는 그날 밤 11시가 가까운 시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휴대전화 알림을 확인했고 캡처된 예약 화면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서연 씨는 주방에서 물을 끓이며 도연 씨 쪽을 살폈습니다. 도연 씨는 신발을 정리하는 척하면서도 손끝이 휴대전화를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물이 끓기 전에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로 잡았어요. 퇴근하고 바로 가면 맞아요. 도연 씨는 대답 대신 웃음 비슷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날 회식 잡힐 수도 있는데. 서연 씨는 전기포트 스위치를 끄고 물컵 2개를 꺼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확인으로 밀고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회식 잡히면 미리 말해줘요. 취소 수수료도 있고 무엇보다 이번엔 같이 가야 해요. 도연 씨는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를 듣고도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침묵이 생각 중이 아니라 피할 구멍 찾기에 가깝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짧게 정리해 던졌습니다. 미루는 건 여기까지로 할게요. 도연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서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알면 또. 서연 씨는 그 말의 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연 씨가 왜 항상 엄마를 문장주어로 올리는지 확인하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알면 뭐요? 도연 씨는 답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 씨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약속을 확정시키는 게 목표였고 감정의 밀당으로 시간만 늘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도연 씨에게 병원 위치와 주차 정보를 정리해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도연 씨는 알았어라고 짧게 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는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도연 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수요일 어려울 것 같아. 서연 씨는 회의실 앞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는 표현은 구체적 사유가 없는 거절에 가까웠습니다. 서연 씨는 바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이유인지 문장으로 남기게 하려는 듯 메시지로 되물었습니다. 어떤 일정이요? 도연 씨는 한참 뒤에 답했습니다. 엄마가 저녁에 잠깐 보자고 하셨어. 서연 씨는 휴대전화를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잠깐 보자는 말이 병원 예약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서연 씨는 그날 퇴근 후 집에 와서 식탁 위에 달력을 펴놓고 수요일에 동그라미 친 표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가 퇴근하기 전에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예약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부부 동반은 자리가 제한적이라 변경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럼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도연 씨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동행하도록 만들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수요일이 다가오자 시어머니 박정숙 씨의 연락 빈도가 늘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김치가 도착했다는 사진이 왔고 화요일 오전에는 주말에 친척이 오니 준비 좀 하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연 씨는 하나하나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연 씨가 그 메시지를 읽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도연 씨는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표정이 굳었고 서연 씨에게는 엄마가 그러시는 대로 시작하는 말을 여러 번 꺼냈습니다. 서연 씨는 그때마다 병원 예약 화면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화면은 변하지 않았고 날짜도 그대로였습니다. 수요일 오후 서연 씨는 회사에서 일찍 나오기 위해 오전부터 업무를 앞당겨 처리했습니다. 보고서를 미리 결제 올렸고 팀장에게 퇴근 시간을 조정해 두었습니다. 퇴근 직전 서연 씨는 마지막으로 도연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6시 45분에 병원 앞에서 만나요.
도연 씨는 응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 한 글자에 더 기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서연 씨는 상담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료진 앞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 말할 것, 서류는 날짜 순으로 꺼낼 것, 부부가 함께 설명을 들을 것. 서연 씨는 준비된 사람처럼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저녁 6시 40분, 서연 씨는 병원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직장인들이 퇴근 후 방문한 듯 정장 차림이 섞여 있었고, 안내 데스크 앞에는 접수 대기표를 뽑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접수 창구에 가서 예약자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김서연님 예약이 조금 전에 취소 처리되어 있는데요. 서연 씨는 직원의 입술 움직임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취소 처리라는 단어가 귀에 박히는 순간 서연 씨의 손이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제가 취소한 적이 없는데요. 직원은 모니터를 돌려 취소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취소 시간은 저녁 6시 20분. 취소 요청자는 본인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시각을 보고 바로 도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린 뒤 도연 씨가 받았습니다. 서연아. 서연 씨는 로비 한쪽으로 이동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병원 예약 누가 취소했어요? 도연 씨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처럼 길었습니다. 서연 씨는 다시 물었습니다. 취소 시간 6시 20분이에요. 당신이 했어요? 도연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그건 하지 말래. 서연 씨는 그 문장을 듣고도 바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바꿨습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서 당신이 내 이름으로 취소한 거예요? 도연 씨는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가 병원 같은 거 다니는 거 싫어하셔. 괜히 체면. 서연 씨는 체면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제는 부엌에서, 오늘은 병원 로비에서. 서연 씨는 화면 속 취소 기록을 다시 한번 보고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가능한 날짜로 다시 잡아주세요. 부부 동반으로요. 직원은 가장 빠른 날짜는 다음 달 중순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자리에서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약 확인서를 이메일로 받아 저장했습니다. 통화는 여전히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서연 씨는 도연 씨에게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오늘 취소한 책임 당신이 지는 거예요. 서연 씨가 전화를 끊자마자 도연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로비에서 나와 인도 끝에 서서 택시 호출 앱을 켰습니다. 택시가 도착할 때까지 서연 씨는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고 오늘의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6시 20분 예약 취소, 취소 요청자 본인 표기, 도연 통화 내용 엄마가 하지 말래. 서연 씨는 문장을 감정이 섞이지 않게 적었습니다. 기록은 나중에 설명이 필요할 때 가장 단단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도연 씨가 집에 들어왔을 때 서연 씨는 거실 조명을 켜둔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의자를 당겼지만 서연 씨는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휴대전화 화면을 돌려 취소 기록 캡처를 보여줬습니다. 도연 씨는 화면을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 씨는 짧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예약은 취소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계속 이러면 저는 다른 방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도연 씨는 입술을 때려 했지만 서연 씨가 먼저 이어갔습니다.
이 집에서 엄마가로 시작하는 말은 이제 그만해요. 서연 씨는 말 끝을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장에 정리한 사실을 저장하고 파일 폴더에 오늘 날짜를 적어 넣었습니다. 행동은 단순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부부의 문제를 집안 체면이라는 말로 덮을 수 없다는 선을 그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서연 씨는 다음 날 상담을 하나 더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는 법률 상담이었습니다. 모임의 질문. 결혼 2년차 초여름 박도현 씨와 김서연 씨는 토요일 점심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모임은 박정숙 씨가 먼저 잡은 자리였고 장소도 시댁 아파트 거실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운전대를 잡은 채 내내 내비게이션만 바라봤고 서연 씨는 뒷좌석에 놓인 과일 상자와 한우 선물 세트를 확인하며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오전 11시 반쯤 도착하자 시댁 문 앞에는 이미 신발이 여러 켤레 놓여 있었고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와 사람 목소리가 동시에 섞여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박정숙 씨는 웃는 얼굴로 맞았지만 서연 씨의 손에 든 선물부터 먼저 확인하는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아이고 왔네. 들어와요. 더운데 고생했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삼촌, 고모도 계셔. 인사부터 해요. 서연 씨는 거실로 들어가 인사를 차례대로 했습니다. 친척들은 반가운 표정으로 맞으면서도 며느리를 평가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섞었습니다. 회사 일은 어떠냐, 살림은 할만하냐 같은 말이 오가다가 박정숙 씨가 부엌으로 서연 씨를 부르는 타이밍을 만들었습니다. 서연 씨는 상차림을 돕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고 박정숙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시를 쏟아냈습니다. 국은 어느 쪽에 두고 반찬은 어떤 순서로 내고 숟가락은 몇 개를 더 꺼내 놓으라는 식의 구체적인 요구였습니다. 서연 씨는 말없이 움직이며 필요한 것들을 맞췄습니다. 부엌에서 상이 어느 정도 갖춰지자 박정숙 씨는 서연 씨에게 잠깐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부엌 문이 반쯤 닫힌 상태에서 목소리는 낮았지만 문장마다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말 조심해요. 괜히 검사니 뭐니 그런 얘기 꺼내지 말고요. 어머니, 저는 그냥 부부가 같이 확인해보자는 취지였어요. 그게 밖으로 나가면 소문이 돼요. 우리 집안 체면이 있어요. 서연 씨는 그 대화가 끝나자마자 국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은 거실 한가운데에 임시로 놓여 있었고 남자들은 이미 자리를 잡아 술잔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구석 자리에서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고 서연 씨가 국을 놓는 순간 서연 씨를 보았다가 금방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정숙 씨는 일부러 도연 씨가 말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질문의 초점을 바깥으로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서연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친척 한 명이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결혼 2년이면 이제 소식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다들 늦게 가지기도 하더라고요. 늦게 갖는 건 좋은데 계획은 정확히 있어야지. 서연 씨는 대답의 길이를 짧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숙 씨가 그 빈틈을 바로 채웠습니다. 말투는 부드럽지만 내용은 며느리에게만 책임을 밀어두는 구조였습니다. 서연이가 바쁘고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몸 관리 좀 해야지요. 어머니, 저 검사에서는 특별한 검사 얘기 말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말 꺼내는 거 아니에요. 거실 공기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박정숙 씨는 분위기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웃음을 섞었고 친척들도 따라 웃으며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정숙 씨는 서연 씨에게 국을 더 뜨라, 고기 접시를 바꿔라, 김치를 더 내오라는 지시를 반복했습니다. 서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계속해야 했고 그 사이에 도연 씨는 술잔을 채우는 역할만 했습니다. 서연 씨가 부엌에서 마지막 반찬을 가져오며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박정숙 씨는 타이밍을 맞춘 듯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아, 너희 앞으로 집안일은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 요즘은 명인이 통장이니 깔끔해야 뒤탈이 없어요. 도연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박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동시에 도연 씨로 옮겨갔습니다. 도연 씨는 대답을 고르다 결국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알겠어. 서연 씨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아이 이야기 다음에 제3명의 이야기가 붙는 흐름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정숙 씨는 말을 이어가며 더 구체적인 항목을 던졌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시기, 통장 관리, 향후 부모 부양 계획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살림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부부의 선택지를 미리 좁히는 방식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반박하지 않았고 서연 씨는 대화에 끼어들면 말대꾸로 비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반 친척 중 한 명이 도연 씨를 보며 가볍게 농담하듯 질문했습니다. 도연이 너 요즘도 바쁘냐? 주말에도 집에만 있냐? 일이 좀 많아. 그러면 더 빨리 정리해야지. 애도 낳고 가정도 안정시키고. 그 말이 나오자 박정숙 씨는 기다렸다는 듯 서연 씨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연 씨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단어를 고르는 방식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실을 말하되 논쟁을 만들지 않는 형태여야 했습니다. 저희는 병원 상담도 알아보고 있고요. 일정 맞춰서 같이. 서연아. 박정숙 씨가 서연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건 집에서 얘기해요. 여기서 할 얘기 아니에요. 서연 씨는 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는 그 순간에도 말을 보태지 않았고 잔을 들고 물을 마시는 동작으로 시간을 넘겼습니다. 서연 씨는 도연 씨가 침묵을 선택한 이유를 하나로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맞서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고 친척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서연 씨 혼자 질문을 받고 서연 씨 혼자 대답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으로 넘어가자 박정숙 씨는 자연스럽게 서연 씨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연 씨는 거실에 남아 친척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부엌 싱크대 앞에서 박정숙 씨는 설거지 물을 틀어놓고 서연 씨 옆에 섰습니다. 그 거리는 일부러 가까웠고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집안이란 게 원래 이렇게 굴러가요. 네, 어머니. 너도 알겠지만 애가 있어야 자리 잡아요. 그리고 도연이 일하는데 괜히 부담 주지 말고요. 서연 씨는 접시를 헹구며 대답의 폭을 최소화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그 반응을 수긍으로 받아들인 듯 말을 더 구체적인 관리로 옮겼습니다. 어떤 병원을 다니는지, 건강식품은 무엇을 먹는지,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월별로 계획을 세우라는 시기였습니다. 서연 씨는 그 질문들을 하나씩 받아 적진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목록처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도 함께 저장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부부 검사가 아니라 며느리 관리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연 씨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서연 씨는 창밖을 보다가 차가 신호에 멈출 때마다
도연 씨의 손이 휴대전화로 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정숙 씨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외투를 정리하고 조용히 파일 폴더를 꺼냈습니다. 병원 결과지, 예약 취소 기록, 시댁 모임 날짜를 적은 메모가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오늘 날짜를 적고 가족 모임에서 아이 질문 반복 부엌에서 검사 언급 차단 명예 정리 언급이라는 항목을 짧게 추가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 씨는 도연 씨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식탁에 달력을 펼쳐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병원 예약을 잡을 수 있는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연 씨가 계획한 다음 단계는 단순히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무엇을 막았는지 그 흐름을 끊기 위한 방법을 정해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서연 씨는 달력을 접지 않은 채로 도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예약은 제가 다시 잡을게요. 서연아, 오늘은 끝났고 다음은 미루지 않겠습니다. 서랍 속 봉투. 결혼 2년차 가을, 김서연 씨는 시댁에서 김장 준비를 돕기로 한 날 아침 일찍 박도연 씨와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박정숙 씨는 전날 밤부터 재료를 손질해 두었다며 부엌에서 동선을 지정했고, 서연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를 옮기고 양념통을 나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도연 씨는 거실과 베란다를 오가며 박정숙 씨가 시키는 물건을 옮겼지만 오래 서 있지 않고 곧바로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시간이 잦았습니다. 오전 10시 무렵 박정숙 씨는 아버지 약 좀 가져오라며 서연 씨에게 안방 서랍장을 열어 약 봉투를 찾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연 씨는 네, 어머니라고 답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은 침대와 장롱이 정돈돼 있었고 서랍장 위에는 가족사진 액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 약 봉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윗칸에는 영수증과 메모지, 생활비 봉투가 섞여 있었고 가운데 칸에는 병원 진료비 카드 전표와 처방전 봉투가 날짜별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약 봉투가 보이지 않자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아래 칸에는 두꺼운 종이봉투 하나가 책 사이에 끼워져 있었고 봉투 겉면에는 손글씨로 이름과 날짜가 적힌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먼저 약 봉투를 찾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 서류를 깊게 보지 않으려 했지만 봉투에서 살짝 드러난 종이에 검사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는 손을 멈추고 종이봉투를 조심히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병원 안내문처럼 보이는 종이와 접힌 결과지 몇 장, 그리고 작은 스티커가 붙은 영수증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상단에는 병원 이름과 진료과가 적혀 있었고 중간 부분에는 박도연이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종이를 펼친 뒤 바로 접었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읽기보다 이름과 날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날짜는 결혼 전해 여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봉투를 다시 원래대로 정리하려다 결혼 전이라는 날짜가 확실한지 재확인하려고 서류 맨 아래쪽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때 박정숙 씨 목소리가 안방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서연아, 약 찾았니? 시간이 없어요. 서연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금방 찾아서 나갈게요. 서연 씨는 약 봉투를 찾는 척하며 서랍 속 다른 처방전 봉투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방금 본 종이봉투의 위치와 모양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약 봉투는 결국 다른 서랍에서 발견됐고 서연 씨는 그대로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박정숙 씨는 약 봉투를 받아들고는
서연 씨를 보지도 않은 채 거기서 소금 좀 더 가져와요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연 씨는 지시대로 움직이면서도 잠깐 전화를 해야 할 일이 생긴 것처럼 휴대전화를 들고 거실 쪽으로 나왔습니다. 거실 한쪽 사람들 동선에서 벗어난 곳에서 서연 씨는 도연 씨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도연 씨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내리며 무언가를 숨기듯 손을 움직였습니다. 서연 씨는 우회하지 않고 핵심만 던졌습니다. 박도연 씨, 결혼 전에 병원 검사 받은 적 있어요? 도연 씨는 눈을 크게 뜨며 손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그걸 왜 물어? 안방 서랍에서 당신 이름 적힌 검사 서류가 나왔어요. 도연 씨는 한순간 숨을 들이켰다가 몸을 약간 뒤로 뺐습니다. 그는 곧바로 주변을 확인했고 부엌 쪽에서 박정숙 씨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하지 말자.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확인해요. 지금은 있다, 없다만 말해줘요. 도연 씨는 답을 하지 못한 채 손톱으로 휴대전화 케이스를 문질렀습니다. 그 동작은 서연 씨에게 충분히 읽히는 반응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더 묻지 않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김장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도 시선을 분산시켜 안방 문 쪽을 몇 번 확인했습니다. 박정숙 씨가 안방에 들어가 서랍을 여는지 종이봉투를 꺼내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점심 무렵 박정숙 씨는 잠깐 장을 보러 나가겠다며 외출했고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는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연 씨는 그 틈을 서랍으로 연결했습니다. 서연 씨는 부엌 싱크대에 있던 고무장갑을 벗고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박정숙 씨가 없는 사이에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져가거나 바꾸지 않기 위해 먼저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고 화면 밝기를 낮췄습니다. 종이봉투를 꺼내 펼치되 글자를 오래 읽지 않고 표지와 날짜, 이름, 진료과, 병원명 같은 식별 정보만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서연 씨는 결과지에 적힌 항목을 하나하나 해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사 이력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결혼 전에 이미 진행됐다는 시점, 그리고 문서가 시어머니 서랍에 보관돼 있었다는 위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연 씨는 봉투 앞면, 결과지 첫 장 상단, 날짜가 보이는 하단을 각각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숙 씨가 예상보다 빨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바로 종이봉투를 원래대로 접어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작은 먼지떨이를 들고 액자 옆을 닦는 척하며 동선을 자연스럽게 바꿨습니다. 박정숙 씨는 안방 문 앞까지 왔다가 멈추고 서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서 뭐해요? 서연 씨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액자에 먼지가 좀 보여서요. 금방 나갈게요. 박정숙 씨는 한 번 더 서랍장 쪽을 힐끗 보더니 부엌으로 와요라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서연 씨는 그 말에 따라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이후로는 박정숙 씨가 서연 씨 곁을 자주 지켰습니다. 양념 비율을 확인한다며 옆에 서 있었고 배추를 넣는 순서까지 지시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 행동을 단순한 잔소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안방에서의 움직임이 감지됐을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김장일이 끝나고 서연 씨와 도연 씨는 짐을 챙겨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도연 씨는 운전대를 잡고도 시선을 앞으로 고정하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는 집에 도착해 문을 닫은 뒤
곧장 식탁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사진 앨범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사진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서연 씨는 먼저 질문을 단순화했습니다. 이거 결혼 전에 받은 검사 맞죠? 도연 씨는 화면을 한번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그때 좀 알아봤던 거야. 당신이 직접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가 잡아준 거예요? 엄마가 예약해놨고 나도 갔어. 서연 씨는 질문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그럼 결혼 전에 이미 결과를 들었어요? 도연 씨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는 동작이 길었습니다. 엄마가 괜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결혼하면 괜찮을 거라고. 서연 씨는 사진을 다시 한 장씩 넘기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결혼식 한참 전의 시점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서연 씨는 그 날짜들을 메모장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의 형태로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도연 씨에게 확인했습니다. 그럼 결혼할 때 나한테 이 얘기 한 번이라도 했어요? 도연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반응을 보고 추가 질문을 멈췄습니다. 대신 파일 폴더를 꺼내 오늘 촬영한 사진을 별도 폴더에 저장하고 사진 파일명에 날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부엌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시댁 안방 서랍 발견, 결혼 전 검사 서류 존재, 도연 인정이라는 항목을 짧게 적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 씨는 비뇨의학과 상담과 법률 상담을 각각 예약했습니다. 예약을 잡는 과정에서도 서연 씨는 부부 동반 여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도연 씨가 또다시 예약을 취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예약 확인 문자를 서연 씨 휴대전화로만 받도록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 씨는 시댁 단체 대화방 알림을 끄고 박정숙 씨 개인 메시지에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도록 설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일 퇴근하고 상담센터 같이 갑니다. 일정 바뀌면 제가 회사에 먼저 조정 요청할 거예요. 도연 씨는 소파 끝에 앉아 손을 모은 채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어. 서연 씨는 그 대답을 확인한 뒤 서류가 든 폴더를 가방 안쪽 지퍼칸에 넣어 잠갔습니다. 다음 단계가 대화가 아니라 확인과 절차로 넘어갔다는 것을 서연 씨는 행동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사진. 결혼 3년차 초봄 김서연 씨는 퇴근하자마자 집 근처 문구점에서 투명 파일과 인덱스 스티커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박도연 씨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만 켜둔 채 화면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었어요. 서연 씨는 외투를 벗자마자 식탁 위를 비우고 파일을 펼쳐 병원 서류 사진 출력물과 캡처 화면을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종이 위에는 결혼 전 시점의 검사 관련 문서, 시댁 안방 서랍에서 촬영한 사진, 예약 취소 기록, 병원 안내 문자 캡처가 차례대로 놓였습니다. 서연 씨는 각 장의 오른쪽 상단에 스티커를 붙이고 연도 -월 형태로 손글씨 표기를 했습니다. 도연 씨는 그 과정을 지켜보다가도 시선을 피했고 손끝으로 리모컨만 굴렸습니다. 서연 씨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물 한 잔을 따라 식탁 가운데에 놓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고정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감정으로 시작하지 않고 순서와 사실로 진행하려는 준비였습니다. 서연 씨가 마지막으로 파일을 덮었을 때 집안에는 냉장고 모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 씨는 의자를 당겨 앉고 반대편 의자도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도연 씨가 앉을 위치를 지정했습니다. 도연 씨는 천천히 다가와 앉았지만 등받이에 기대지 못하고 허리를 세운 채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서연 씨는 먼저 휴대전화 화면을 켜서 시댁에서 촬영한 첫 번째 사진을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병원명, 진료과, 날짜, 그리고 박도연이라는 이름이 식별되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화면을 그대로 둔 채 출력물도 함께 밀어 도연 씨 앞에 놓았습니다. 박도연 씨, 이 사진은 결혼 전에 여름 날짜로 찍혀 있어요. 도연 씨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때 한번 갔어. 서연 씨는 대답을 받아 적듯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결혼식 전 몇 달 간격으로 같은 종류의 서류가 반복되는 사진이 나왔고, 서연 씨는 사진마다 날짜가 보이는 부분에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도연 씨의 눈동자가 손가락 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서연 씨는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질문을 세분화했습니다. 누가 결정했고, 누가 보관했고, 누가 숨겼는지를 분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검사 예약은 누가 잡았어요? 도연 씨는 대답을 미루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잡았어. 검사 결과 설명은 누가 들었어요? 도연 씨는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같이 들었어. 서연 씨는 여기서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결혼 과정의 핵심이었습니다. 결혼을 추진하던 시점에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고지했는지가 분기점이었어요. 서연 씨는 도연 씨가 회피할 때마다 방금 전 답을 다시 반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화가 흐려지지 않도록 문장을 짧게 끊고 확인 질문으로만 전개했습니다. 그럼 결혼 준비할 때 이 얘기를 저한테 한 번이라도 했어요? 도연 씨는 입술을 떼지 못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어.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도연 씨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고 답했습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어. 서연 씨는 그 답을 듣자마자 예약 취소 기록 캡처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저녁 6시 20분 취소 처리 기록이 남아 있었고 취소 요청자 항목에는 본인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그 캡처를 종이로도 출력해 취소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여두었습니다. 도연 씨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서연 씨는 도연 씨가 어떤 선택을 반복해왔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은 그날 누가 취소했어요? 도연 씨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가 했어. 왜 했어요? 엄마가 싫어하셔서. 서연 씨는 싫어하셔서라는 말을 지시받아서와 같은 범주로 분류하는 듯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 씨는 도연 씨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고 사실 확인만 진행했습니다. 취소 요청을 할 때 제 동의를 받았어요? 도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그건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제 일정과 제 예약을 취소한 거예요. 도연 씨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있었던 검사도 제게 고지하지 않았어요. 도연 씨는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엄마가 결혼하면 괜찮다고 했어. 서연 씨는 그 문장에 반응하지 않고 질문의 방향을 결혼을 누가 추진했는가로 옮겼습니다. 서연 씨에게 중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도연 씨가 스스로 결정한 결혼이었는지 어머니의 계획에 편승한 결혼이었는지 그 차이를 확인해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결혼 이야기 처음 꺼낸 사람이 누구예요? 도연 씨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엄마가 빨리 하자고 했어. 왜 빨리 하자고 했대요? 도연 씨는 대답을 끊기듯 내뱉었습니다. 집안 정리해야 한다고. 서연 씨는 그 대답을 들은 뒤 이전 가족 모임에서 나왔던 명예 정리 발언을 떠올리는 듯 관련 메모를 펼쳤습니다.
가족 모임명의 정리 언급 아이 질문 반복 같은 간단한 기록이었지만 서연 씨는 그 기록을 사건의 흐름으로 연결해 두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도연 씨를 바라보며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결혼을 유지할지 정리할지의 결론을 당장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협조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내일 저녁 비뇨의학과 상담 예약해놨어요. 본인 신분증 가지고 동행할 수 있어요? 도연 씨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엄마가 알면 난리 날 거야. 엄마 말고요. 당신이 할 수 있냐고요. 도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답했습니다. 갈게. 서연 씨는 그 한 단어를 듣고도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곧바로 휴대전화로 병원 예약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고 캡처를 저장한 뒤 도연 씨에게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취소 방지라는 제목으로 메모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예약자 연락처는 서연 씨만, 변경 권한은 서연 씨만, 결제 수단도 서연 씨만으로 설정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동시에 변호사 상담 예약도 확인했습니다. 상담 시간은 금요일 저녁 8시로 잡혀 있었고 준비 서류 목록에는 결혼 전고지 관련 자료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소파로 돌아가려다 식탁 옆에서 멈췄습니다. 서연 씨가 파일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찾는 듯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서연 씨는 도연 씨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대화에서 확보한 사실을 파일 첫 장에 요약으로 적었습니다. 결혼 전 검사 존재, 어머니 동행 고지 없음 예약 취소 본인 실행 같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마지막으로 파일을 투명 케이스에 넣고 케이스를 가방 안쪽 지퍼에 넣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에게 내일 준비해야 할 것을 짧게 전달했습니다. 내일은 퇴근하고 바로 병원으로 와요. 변명 대신 확인만 하면 됩니다. 거실의 선언. 결혼 3년차 늦봄 김서연 씨는 금요일 오후 반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온 뒤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담에서 받은 안내는 단순했습니다. 결혼 전 중요한 사실을 알고도 숨긴 정황, 결혼 이후 반복적으로 확인을 막은 정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결정권을 쥐고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식탁 위에 파일을 펼쳐 통화 기록과 메시지 캡처, 병원 예약 취소 기록, 시댁 안방 서랍에서 촬영한 문서, 사진을 순서대로 다시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시댁 대면이라고 적힌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오늘은 박정숙 씨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었고 질문을 흐리지 않기 위해 항목을 문장 형태로 준비해 둔 상태였습니다. 박도연 씨는 그날 퇴근 후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서연 씨가 파일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기척을 추렸습니다. 서연 씨는 도연 씨에게 미리 정리된 일정만 전달했습니다. 저녁 7시에 시댁으로 가서 10시 전에 돌아오는 계획이었고 대화는 거실에서만 하며 부엌이나 안방으로 이동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서연 씨는 도연 씨가 말을 덧붙이려는 순간마다 답은 현장에서 하세요라고 정리했습니다.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계속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연 씨는 그 손의 방향을 보며 도연 씨가 이미 어머니에게 연락할 가능성을 계산했고 그래서 출발 전 도연 씨 휴대전화 화면이 보이는 위치에 앉아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6시 반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시댁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 씨는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닫았고 서연 씨는 그럴 때마다 오늘은 사실 확인만 합니다라고 짧게 끊었습니다. 도착하자 현관 앞 신발장은 정리돼 있었고 거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이 들어오자 바로 일어나지 않고 시선만 올려 맞았습니다. 서연 씨는 인사를 하고도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온 파일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도연 씨도 맞은편에 앉았고 박정숙 씨는 소파에 몸을 기대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박정숙 씨는 말끝을 자르듯 반응했습니다. 확인이라니 무슨 확인이요? 서연 씨는 감정 섞인 표현을 피하고 바로 자료를 꺼냈습니다. 파일 첫 장에 있는 문서 사진을 보여주며 날짜를 짚었습니다. 결혼 전 해의 검사 기록이 있다는 사실, 서류가 시댁 안방 서랍에 보관돼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 박정숙 씨가 동행했다는 도연 씨의 진술을 항목으로 분리해 제시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종이를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옆으로 돌렸지만 서연 씨는 종이를 다시 접어치우지 않았습니다. 종이는 거실 테이블 중앙에 놓인 채로 누구든 부정하기 어려운 형태로 유지됐습니다. 이 서류가 결혼 전에 존재했고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박정숙 씨는 코웃음처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봤는지부터가 문제지요. 남의 서랍을 뒤졌다는 거 아닙니까? 서연 씨는 출처 공격으로 흐름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박정숙 씨는 잠깐 침묵하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서류 같은 건 집안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별일 아닙니다. 서연 씨는 별일이라는 표현을 정리해 다시 물었습니다. 결혼 전에 도연 씨의 검사 이력이 있었고 그 사실을 저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진행한 것이 맞습니까? 박정숙 씨는 그제야 몸을 앞으로 당기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고지라니요. 그게 무슨 단어 선택이에요. 결혼은 서로 믿고 하는 거지. 도연 씨는 그 사이 손을 모은 채 시선을 테이블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도연 씨가 침묵으로 빠져버리는 순간을 막기 위해 도연 씨에게도 짧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연 씨,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저에게 말한 적 있습니까? 도연 씨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없어. 박정숙 씨는 도연 씨 답변에 바로 반응했습니다. 도연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너도 알잖아. 괜히 일 키우지 마. 서연 씨는 대화가 통제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하고 그 지점을 기록처럼 머릿속에 남겼습니다. 이어서 예약 취소 기록을 꺼냈습니다. 저녁 6시 20분에 부부 상담 예약이 취소됐고 취소 요청자가 본인으로 표시된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화면을 박정숙 씨 앞에 두지 않고 도연 씨 앞에 먼저 놓았습니다. 선택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순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예약은 도연 씨가 제 동의 없이 취소했습니다. 그 취소 사유가 어머니가 싫어하신다였습니다. 어머니는 도연 씨에게 병원 상담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까? 박정숙 씨는 지시라는 단어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시라니요. 내가 내 아들 걱정해서 말한 거지. 병원 다닌다고 동네 소문나면 누가 책임져요. 서연 씨는 소문이라는 단어가 반복될수록 핵심이 드러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확인이 아니라 체면 관리가 우선이라는 논리였기 때문입니다. 서연 씨는 질문을 한 단계 더 앞당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왜 결혼을 서둘렀는가였습니다. 서연 씨는 결혼 준비 당시를 구체적으로 소환했습니다. 상견례 시점, 혼수 논의 시점, 신혼집 계약 시점, 그리고 그때마다 박정숙 씨가 빨리 정리해야 한다, 가정이 안정돼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던 기억을 항목으로 전환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준비 때
집안 정리와 재산 정리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박정숙 씨는 잠깐 표정을 굳혔고 그 틈을 서연 씨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실 공기가 잠시 멈춘 사이 도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박정숙 씨는 소파 팔걸이를 짚고 자세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향을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집안 재산은 밖으로 세면 안 되지요. 결혼은 다 그런 거예요. 서연 씨는 그 문장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문장을 목적 진술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갔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결혼 전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진행하신 겁니까? 박정숙 씨는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숨겼다니요. 너는 말이 너무 세요. 내가 너 인생 망치려고 결혼시킨 줄 알아요? 서연 씨는 세다는 평가를 피하기 위해 질문을 더 짧게 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박정숙 씨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도연 씨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도연아, 너 말해. 너도 그때 괜찮을 거라 생각했잖아. 도연 씨는 입술이 마르도록 몇 번이나 삼켰습니다. 엄마가 결혼하면 괜찮다고 했어. 박정숙 씨는 그 말을 받아 그러니까라고 말하려 했지만 서연 씨가 끊었습니다. 결혼하면 괜찮다는 근거는 누가 확인했습니까? 병원 상담을 반복해서 막은 건 누가 결정했습니까? 박정숙 씨는 테이블 위 파일을 한번 쳐다보더니 손으로 밀어치우려는 동작을 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파일이 움직이기 전에 손바닥으로 파일 위를 눌러 위치를 고정했습니다. 그 행동은 말보다 분명했습니다. 오늘 대화의 중심은 권위가 아니라 자료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손을 걷어들였고 대신 시선을 서연 씨 얼굴로 고정했습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어머니, 협박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안내드리는 겁니다. 서연 씨는 변호사 상담에서 받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문장으로 정리된 항목들이었고 특정 조항을 읊지 않고 공식 절차라는 표현으로만 정리돼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박정숙 씨에게 소리 높이지 않고 차례대로 읽듯 말했습니다. 결혼 전 사실을 숨긴 정황이 자료로 남아있다는 점, 결혼 후에도 확인을 막은 정황이 통화 기록과 예약 취소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소통을 문서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입술을 단단히 다물고 있었고 도연 씨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는 마지막으로 도연 씨에게 확인했습니다. 도연 씨, 오늘 들은 내용에 동의합니까? 앞으로 병원 확인과 절차 진행에 협조합니까? 도연 씨는 박정숙 씨 눈치를 보다가 서연 씨를 보지 못한 채 답했습니다. 협조할게. 박정숙 씨는 그 답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도연아, 너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들어? 서연 씨는 그 문장을 편 가르기로 분류하고 원래의 축으로 되돌렸습니다. 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과 책임 문제입니다. 서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파일을 다시 정리해 가방에 넣고 지퍼를 끝까지 잠갔습니다. 도연 씨도 따라 일어났지만 박정숙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순간 박정숙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 그러다 후회해요. 집안이라는 게 있지. 서연 씨는 신발을 신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집안이 아니라 기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도연 씨는 뒤늦게 서연 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걸음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대면에서 확보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문장들이었습니다.
재산은 밖으로 세면 안 된다는 말, 소문과 체면을 이유로 확인을 막았던 방식, 그리고 도연 씨가 스스로 취소를 실행했다는 사실이 한 줄로 연결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먼저 들어갔고 도연 씨는 한 박자 늦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서연 씨는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고 방금 들은 핵심 문장을 날짜와 함께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단계는 말로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절차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통지서 봉인. 결혼 3년차 겨울 초입 김서연 씨는 평일 오전에 반차를 내고 도심의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접수대 앞에서 본인 확인을 마친 뒤 서연 씨는 대기 의자에 앉아 진료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임신 확인을 받으러 온 직장인 부부와 혼자 방문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호출 안내 방송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습니다. 서연 씨는 호출 번호가 표시될 때까지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어 준비해 온 질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료진은 기본 문진을 진행했고 서연 씨는 최근 몸 상태 변화와 검사 목적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필요한 검사가 진행된 뒤 서연 씨는 결과 안내를 받고 다음 예약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는 진료실에서 나오자마자 병원에서 제공하는 결과 확인 방식과 증빙 서류 발급 절차를 물어봤고 직원 안내에 따라 출력 가능한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서연 씨는 병원 건물을 나와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서류 봉투를 열어보고 발급된 문서의 날짜와 본인 이름, 병원 정보가 정확한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은 뒤 투명 파일에 끼워 지퍼 파일 안쪽 칸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서연 씨는 변호사 최현우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담 가능한 시간을 확인한 뒤 그날 저녁 8시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서연 씨는 퇴근 시간대 교통을 계산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이동 계획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감정으로 설명할 일이 아니라 문서와 일정으로 진행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 서연 씨는 최현우 씨 사무실에 들어가 준비해 온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최현우 씨는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펼치기보다 사건의 축을 분리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결혼 전 사실 고지 여부, 결혼 후 확인을 막은 정황, 시어머니 박정숙 씨의 발언 기록, 남편 박도현 씨의 예약 취소 실행 기록을 각각 따로 묶었습니다. 서연 씨는 대면 자리에서 들은 문장과 날짜를 메모로 옮겨둔 것을 제시했고 최현우 씨는 사실관계표 형태로 다시 배열했습니다. 이후 최현우 씨는 남편 측에 전달할 통지 문서 초안을 설명했습니다. 문서는 감정 표현을 빼고 서류 근거와 시간순 사실만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됐습니다. 김서연님, 통지는 직접 전달하지 마시고요. 문서로 전달하고 이후 소통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럼 전달은 언제,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등기와 전자문서 병행이 가장 흔하고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연 씨는 최현우 씨가 준비한 체크리스트를 받아들고 필요한 자료를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통화 기록은 원본 보관, 메시지 캡처는 날짜가 보이게 저장, 병원 관련 서류는 발급일과 본인 확인 항목이 포함된 형태로 확보하는 시기였습니다. 서연 씨는 체크리스트를 파일 앞장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면 금지 제3자 통한 연락 차단 같은 생활 지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현우 씨는 서연 씨에게 통지 문서가 완성되는 즉시 전달할 수 있도록 봉투와 등기 발송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서연 씨는 사무실을 나오며 휴대전화 캘린더에 발송과 회신 기한 항목을 따로 입력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 씨가 집에 돌아오자 박도연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서연 씨가 신발을 벗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지만 서연 씨는 인사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중 통지 진행 메모가 붙은 장을 도연 씨 쪽으로 돌려두었습니다. 도연 씨는 종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 씨는 길게 말하지 않고 앞으로의 진행 방식을 짧게 고지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변호사 통해서 문서로 진행합니다. 도연 씨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서연아, 우리끼리 얘기하면 안 돼? 지금까지 우리끼리로 해결된 게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도연 씨가 어떤 말을 꺼내려는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연 씨가 지금 해야 할 행동을 항목으로 전달했습니다. 다음 병원 일정 동행 여부, 신분증 준비, 기존 통화와 메시지 기록 보존,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단독 결정을 하지 말 것 같은 지시가 왔습니다. 도연 씨는 알겠어라고 말했지만 서연 씨는 그 말을 확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도연 씨 휴대전화에서 이미 여러 번 어머니로 시작하는 보고가 반복됐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약속이 아니라 증빙으로 움직이기로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통지 문서는 최현우 씨 사무실에서 최종 출력됐습니다. 서연 씨는 문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고 문장에 감정적인 표현이 없는지, 날짜와 사건이 정확히 연결돼 있는지 한 줄씩 점검했습니다. 문서에는 결혼 전 검사 이력 존재 고지 없음, 결혼 후 상담 취소 실행되면 자리에서 재산 목적 발언 같은 항목이 시간순으로 배열돼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문서 끝에 필요한 첨부 목록을 붙이고 등기 발송용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수신자 이름과 주소가 적혔고 발송인 칸에는 최현우 씨 사무실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서연 씨는 우체국 창구에서 등기 접수를 마치고 영수증과 발송 번호를 받아 파일에 끼워 넣었습니다. 발송 다음 날 박정숙 씨에게서 박도연 씨에게 전화가 여러 번 걸려왔습니다. 도연 씨는 거실에서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고 결국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 통화를 옆에서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화가 시작된 시간과 종료된 시간을 메모장에 적고 통화 후 도연 씨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도연 씨는 서연 씨에게 엄마가 집으로 오신대라고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 말을 듣고 대면 원칙을 다시 꺼냈습니다. 오시더라도 문 앞에서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도연 씨는 엄마가 화낼 거야라고 말했지만 서연 씨는 화내는 방식은 기록으로 남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숙 씨는 실제로 신혼집 앞까지 왔습니다. 현관 밖에서 초인종이 길게 울렸고 문틈으로 박정숙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만 대응했습니다. 도연 씨가 문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서연 씨는 손바닥으로 도연 씨 팔을 가볍게 막고 기록 유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문 열어. 이게 무슨 망신이야. 도연 씨가 한 발 내딛자 서연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문서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서연 씨는 인터폰에 짧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모든 내용은 변호사 통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더 하실 말씀은 문서로 부탁드립니다. 박정숙 씨는 한동안 문 앞에서 말을 이어갔지만 서연 씨는 반복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인터폰 통화 기록이 남는지 확인했고 필요하면 관리사무소에 방문자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박정숙 씨가 돌아간 뒤 도연 씨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 틈에 우체국 발송 영수증 사진을 다시 저장하고 변호사에게 대면 시도 발생이라는 사실만 간단히 전달했습니다. 그날의 결론은 설득이나 화해가 아니라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됐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가기 전 짐을 2개로 나눴습니다. 한쪽 가방에는 업무 물품을 넣고 다른 한쪽에는 서류 파일과 신분증, 병원 예약 확인서,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을 넣었습니다. 서연 씨는 도연 씨에게 오늘 저녁 일정은 변호사 안내대로 진행합니다라고만 말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서연 씨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문장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대면 요청 문서로 전환 초인종 방문 인터폰 응대라는 시간순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말로 흔들리는 단계가 아니라 기록으로 굳어지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 주소.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평일 아침이에요. 김서연 씨는 아직 해가 완전히 올라오기 전 작은 원룸 창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넓지 않았지만 정리된 동선이 보였습니다. 현관 옆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세워져 있었고 그 옆으로 투명 파일과 서류 봉투가 가지런히 포개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체크리스트 한 장과 가계부 노트, 그리고 일정이 표시된 휴대전화 화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글자가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밝기를 낮춰둔 상태였고요. 서연 씨는 펜을 들어 체크리스트 첫 줄에 표시를 하다가 잠깐 멈추고 창문 밖을 확인했습니다. 예전이라면 이런 시간에 시댁 전화가 울리진 않을까 먼저 살폈을 텐데 지금은 그 순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하고 연락은 기록으로만 받는 쪽으로요. 서연 씨는 체크리스트를 한 줄씩 내려가며 항목을 점검했습니다. 주소 변경 완료, 우편물 전환 신청, 병원 예약 확인, 변호사 회신 확인, 통장 분리 정리 같은 짧은 문장들이었어요. 그는 항목 옆에 날짜를 적어두고 완료한 것에는 동그라미를, 미완료에는 네모를 쳐두었습니다. 그 방식은 단순하지만 흔들림을 줄여줬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계획이 흐트러지기 쉬운데 서연 씨는 계획을 먼저 눈앞에 고정해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후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박도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고 서연 씨는 즉시 받지 않았습니다. 통화 버튼 대신 메신저를 열어 문서로만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장을 미리 저장해둔 단답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통화 시도 시간이 몇 시 몇 분인지 메모장에 적어두었습니다. 도연 씨에게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얘기하자. 얼굴 보고. 서연 씨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변호사 통해주세요. 잠시 뒤 다시 진동이 왔어요. 이번에는 엄마라는 저장명이 아니라 낯선 번호였습니다. 서연 씨는 번호를 확인하고 스팸 가능성을 의심한 뒤 수신 차단을 바로 누르지 않고 먼저 스크린샷을 저장했습니다. 이후에 번호 조회나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서연 씨는 호흡을 한번 정리하고 노트 한쪽에 미확인 번호 통화 시도라고만 적었습니다. 그 사이 창밖에는 출근 차량 소리가 점점 커졌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함이 불안으로 번지기 전에 서연 씨는 다음 행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병원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진료 후 필요한 서류를 추가 발급받고 오후에는 변호사 최연우 씨와 서류 정리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가방을 열어 신분증, 도장, 통장 사본,
그리고 파일을 순서대로 넣었습니다. 지퍼를 닫고 난 뒤 서연 씨는 책상 위 체크리스트 마지막 칸에 적힌 문장을 손끝으로 짚었어요. 불필요한 대면 금지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이 항목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반복된 패턴을 끊기 위한 규칙이었어요. 규칙을 깨는 순간 다시 체면과 소문과 집안이라는 단어들이 밀려들 가능성이 컸습니다. 서연 씨는 그 가능성을 낮추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아침 9시 무렵 서연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모습은 단정했습니다. 익숙한 베이지색 가디건에 흰 상의, 어두운 바지, 손에는 파일이 든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그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보다 건물 출입문과 관리실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현관 앞 CCTV 각도가 어디쯤인지 눈으로 짚었습니다. 누가 찾아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먼저 파악하는 습관이 나온 거지요.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서연 씨는 목도리를 고쳐 매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접수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았고 서연 씨는 직원에게 요청했습니다. 발급 가능한 확인서 종류를 목록으로 주세요. 날짜와 제 이름이 들어간 걸로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줬습니다. 서연 씨는 서류를 받자마자 표기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발급일, 본인 정보, 기관 정보, 빠짐이 없다는 걸 확인한 뒤에야 봉투에 넣었습니다. 병원 건물을 나와 바로 근처 카페로 들어간 서연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서류를 다시 파일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보낼 사진을 찍되 글자가 과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만 프레임에 담아 전송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짧게 적었습니다. 오늘 발급 완료. 파일에 추가했습니다. 최현우 씨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 미팅 때 정리하죠. 오후 4시 최현우 씨 사무실에서 서연 씨는 자료를 테이블에 펼쳐 놓았습니다. 최현우 씨는 서연 씨가 정리해온 방식 그대로 사건을 다시 한번 분류했습니다. 결혼 전 고지, 결혼 후 확인 방해, 대면 시도, 연락 패턴, 재산 관련 발언 같은 묶음으로요. 서연 씨는 말로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제, 어디서, 어떤 문장이 나왔는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짧게 덧붙였습니다. 최현우 씨는 서연 씨에게 확인했습니다. 김서연님, 앞으로 연락은 전부 문서로만 받는 원칙 유지하실 수 있죠?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통화는 시도 시간만 기록하고 응답은 문장 하나로 통일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든 대응 경로를 하나로 고정하면 됩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서연 씨는 휴대전화 알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도연 씨에게서 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화가 났어. 우리 집으로 잠깐만 와주면. 서연 씨는 그 문장을 끝까지 읽고도 얼굴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해둔 규칙이 있었으니까요. 문서로 요청해 주세요. 서연 씨는 그 메시지를 보낸 뒤 즉시 스크린샷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도연 요청되면 유도 문서로 전환이라고 적었습니다. 기록이 쌓이면 상대의 패턴도 더 선명해지고 그만큼 대응도 단순해집니다. 서연 씨는 복잡한 감정 대신 단순한 구조를 선택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원룸으로 돌아온 서연 씨는 현관문을 잠그고 문고리와 인터폰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런 뒤 책상 앞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고
다음 달까지 필요한 비용을 줄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서연 씨는 숫자를 적을 때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생활을 다시 세우는 과정은 결국 예산과 일정, 그리고 규칙을 지키는 반복이었으니까요. 정리가 끝나자 서연 씨는 체크리스트 마지막 항목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오늘 할 일 완료라는 의미였습니다. 밤 11시가 가까워질 즈음 서연 씨는 침대 옆에 가방을 두고 조명을 낮췄습니다.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두되 긴급 연락이 오면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만 위로 올려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 씨는 자신에게 짧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내일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생활을 다시 작동시키기 위한 버튼 같은 문장이었지요. 창밖이 조용해지고 방 안도 고요해졌습니다. 서연 씨는 눈을 감기 전 파일이 든 가방 지퍼를 한 번 더 확인했고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서연 씨에게 중요한 건 누가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정한 절차를 끝까지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함께 하셨다면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살아오신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 인생의 한 페이지를 영상으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